안녕하십니까. 사단칠정론이라 무엇인가 제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봉제 1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성지사 발에 기불용사하야 본현지 성이 득이 직수자가 정맹자 소위 사단자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사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고봉의 규정입니다. 퇴계와 다른 고봉 자신의 규정입니다. 개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사입니다. 보통 대개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성지사 발에 요 사자는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 잘 안 쓰는 말이죠. 성지사발에 성이 잠깐 발현할 때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심성정의 개념을 검토할 때 주자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성발위정, 성이 발현해서 정의된다. 성이 발현해서 정의된다. 즉 성이 나타나서 정의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은 정이니까 정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이 발현해서 정의된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이 잠깐 발현할 때 기 불용사하야 기가 용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기가 용사하지 않는다. 아직 용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용사라고 하는 말은 작용입니다. 작용. 기가 아직 작용하지 않는다. 기가 아직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한다. 작동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본현지 선이 본래 그러한 선. 본래 그러한 선이란 말은 이 성입니다. 성의 본래 그러한 성, 성의 본래 그러한 성, 성이 본래 그러한 선이 득은 이런 경우에는 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직은 곧바로, 수는 완수, 이루다, 곧바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된 거죠. 곧바로 이루어진 것, 이 자자가 이런 경우에 이제 주어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본연의 선이 직접 완수된 것, 이것이 정이란 말은 이때는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맹자가 말한 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이 잠깐 발현할 때 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성 본연의 성이 아주 직접 곧바로라고 합시다.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기가 작용을 하면 기가 성을 엄폐할 수가 있겠죠. 성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성 본연의 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기가 아직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성 본연의 그러한 선이 아주 곧바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성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선, 그것을 사단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기가 작동하지 않고 성이 자기 혼자서 사단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봉이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고봉의 이 주장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아니한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것이 이제 고봉의 의견이라는 거죠. 고봉의 의견. 말하자면
태계 선생이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선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퇴계 선생의 주장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봉의 이 사단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는 고, 순시, 천리, 소발이나 연이나 비, 능, 추로, 칠정기 외하라. 연이나 비능, 추로, 칠정기 외하라. 차는 바로 이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고는 본디, 소는 순수하게 이것은 천리, 소발, 천리가 발현한 바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본디 순수하게 천리가 발현한 바이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퇴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계가 사단은 순수한 리다, 혹은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것과 사단은 천리가 발현한 바이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연이나는 연은 그러나라고 그랬죠. 그러나 비 아니다. 능은 능이 출, 칠정 이외, 칠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으로 고봉의 주장이고 퇴계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서 칠정과 사단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곧입니다. 곧 칠정 중 발이중절자지 묘맹야라. 곧 칠정 가운데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의 묘맥이다. 묘맥은 싹과 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칠정이 발동해서 절도에 맞으면 그것은 바로 화는 달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칠정 중에서 발익이 중절한 것은 이제 선인데, 이 선은 이 본연지 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즉 사단의 선과 이거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동일한 그 선함을 이제 갖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디, 이것은 사단입니다. 순수하게 천리가 발현한 바이지만 그러나 칠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뭐냐? 칠정 가운데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에 하나의 묘맥에 해당된다. 여기가 이제 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즉은 그렇다면 그랬더니까 연즉 이 사단 칠정으로 대거 호언하야 위지 순리 겸기가 가호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연즉 그렇다면 이는 뭐뭐로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과 칠정으로서, 이걸 좀 의역한다면 사단과 칠정을 가지고 대는 이 대립, 마주한다. 대립, 거는 거론하다, 이게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거하면 대립하여 거론하고, 호언 서로 말해서, 호는 서로입니다. 서로 상호하는 말입니다. 상호 말해서,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을 대립하여 거론하다. 사단, 칠정 서로 말해서 위지, 순리 겸기, 이것을 순리다, 겸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렇다면 사단과 칠정을 대립하여 거론하고 서로 말해서 순리다, 겸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조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퇴계는 이 사단, 칠정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은 그게 아니고
이 7정 이렇게 4, 7이라면 되게 고봉은 이게 7정이에요. 7정 중에서 발익에 중절한 거, 발익에 중절하면 선한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사단으로 보는. 그러니까 7정 속에 사단이 포함돼. 이거지. 7포사다. 7정의 사단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논, 인심, 도신하면 혹, 가, 여차설이나 논, 인심, 도신하면 혹, 가, 여차설이라. 자, 여기 나옵니다. 인심, 도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인심과 도심을 논한다면 혹, 가, 여차설. 여차설 그러면 이와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말하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 인심과 도심을 논한다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한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 그 대거호언이죠. 대거호언 할 수 있다. 그러나 약 4단 7정은 공, 부득, 여차설이라. 4단 7정은 곧 부득 여차설이라. 4단 7정 같은 것은 4단 7정 같은 것은 아마도, 이때 공은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부득은 뭐뭐 할 수 없다. 여차설,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없다. 득자는 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4단 7정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심 도심 같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4단 7정 같은 건 이렇게 대고호언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7정은 불가할 수 없다. 저는 오로지 이 인심으로 관하라. 인심, 오로지 인심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개 7정은 불가하다. 오로지 인심만으로 보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렇다면 4단 7정을 대립하여 거론하고 서로 말해서 순리, 겸기, 4단은 순리, 7정은 겸기 이렇게 대립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인심, 노심을 논한다면 이렇게 대거호언할 수 있어. 그렇지만 4단 7정 같은 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7정은 인심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인심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심도심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율곡의 4단 7정론을 검토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의 논변에 출발은 4단 7정론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그 논쟁의 전개는 인심도심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다루겠고 여기서 다만 인심도심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심 좋네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고 우리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또 본능적인 욕구,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그 식욕, 또 성적인 그러한 욕망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심리적 기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발동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다. 성경에 보면 인심은 위태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심은 뭐냐? 도심은 이 도덕적 마음, 이걸 이제 모랄 마인드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하는데요. 이거는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구, 의지,
이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 이런 것을 이제 그 도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또 심리적인 이 기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미약해요. 이거는 그 인심에 비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경에서는 도심은 은미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도하게 발동할 위험성이 농후한 인심은 적절히 통제, 절제하고, 좀 미약한 그러한 도심은 이제 활성화되도록 그것을 잘 보존하고 길러야 되겠죠. 이것이 인심도심설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인심도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리학의 하나의 학설로 이루어진 것은 주자가 중용장구 서문에서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 규정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허령지각은 일이의라. 심은 마음이죠. 허령, 허하고 령한 거죠. 텅 비어있고 영명하고 또 지각하는 것은 일이의라. 요 이의는 강조입니다. 뭐뭐일 뿐이다. 한 가지일 뿐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다. 마음은 어떤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 이건 텅 비어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영명하다. 영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출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지 못한 아주 특출한 것을 뛰어넘는 특출한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역량,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각은 알고 그 다음에 감각하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야, 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위는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있다고 여기다. 뭐가 있어요? 인심도심지, 인심과 도심의 다름.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왜냐? 이기 혹생어 형기지사, 여기 혹생어 형기지사고, 혹원어 성명지정이라. 혹원어 성명지정이라. 혹은 어떤 것은, 이 혹이란 말은 이것은 바로 인심을 가리킵니다. 인심은 생어 형기지사라. 생어 형기지사.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났다. 형기 사사로움에서 생겨났고, 혹 이거는 이제 도심을 말합니다. 도심은 원은 근원이죠. 근원을 두고 있다. 어디에? 성령의 올바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의 근거가 뭐냐? 인심과 도심이 발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인심과 도심은 둘 다 욕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욕구가 존재할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심은 사적인 형기, 개인적인 공이 아니고 사사로운 사적인 형기에서 이것이 생겨난다. 도심은 올바른 성명. 성명은 본성과 천명입니다. 본성과 천명. 천명지위성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지성. 그 본성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다. 근원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마음, 허령지각한 것은, 그건 마음은 한 가지만 그 근원이 달라. 인심과 도심은 그것이 발생하는 그 근거가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 하나는 사적인 형기, 인간의 사적인 형기는 이제 개인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그 형기가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청탁, 수박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성명, 본연지성은 다 똑같죠. 천명도 똑같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천명은 다 같죠.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제
정당한 것이죠. 정당한 것. 예, 그건 순천무학한 거죠. 하나는 순천무학한 그러한 그 본연지성 거기에서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도덕적 욕구, 도덕적 의지가 이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형기, 인간의 사적인 형기. 이 형기라는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그 잠을 자야 되고, 또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 그것을 이제 좋아해서 그걸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러한 그 사적인 욕구,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적인 형기에서부터 그것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자가 본 것입니다. 소위는 까닭이다. 위는 이루어지다. 뭐가? 지각자가 부동이다. 지각하는 것이 부동, 갖지 않게 된 까닭이다. 지각한 것이 이루다. 지각한 것이 부동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근거가 그 지각이 이루어지는 근거. 지각이라고 하는 위는 이루다죠. 지각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소위 열립니다. 그것이 부동, 갖지 않게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은 다 지각인데 인심이라는 지각, 도심이라는 지각,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면 그 발생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령지각은 한 가지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심은 사적인 형기에서부터 발생하고 도심은 올바른 성명의 근원을 두고 있으니 이것이 지각이 이루어진 것이 부동하게 된 까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심과 도심의 그 소종례가 다르죠. 소종례가 다르죠. 말하자면 그 근원이 다르죠. 근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심, 도심 이렇게 대립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립적 존재, 대립적인 두 가지 지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칠정은 그것과 다르다. 사단은 칠포사, 칠정이 사단을 포괄하고 있다. 칠정 가운데 바리게 중절한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모델을 볼 수가 있죠. 주자 심성론의 두 가지 모델. 하나는 이제 성발위정, 아까 말씀드린 성발위정, 성발위정이라는 모델. 이때는 근원이 하나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실수, 죄송합니다. 이 정의 근원이 하나예요. 또 정근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근우성. 정은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은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근원은 성 하나밖에 없죠. 이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인심도심같이 형기와 성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근원. 그러니까 주자 심성론에 있어서 그 정의 근원을 하나로 보는 성발위정, 정근우성, 이러한 그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근원을 설정하는 이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모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퇴계와 고공 논변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단칠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봐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논쟁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서로 간극이 있을까 하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두 사람의 논변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학생과 같이 이 모델, 주자 힘송론에 두 가지 모델이 있구나. 근데 이 주자는 이 두 가지 모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퇴계와 고봉의 주장이 달라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말하자면 소종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볼 거냐 두 개로 볼 거냐 하는 이러한 그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자심성론의 그 모델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